Bonjour à to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요. 프랑스어 문법에 대한 강의가 시작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을 조금 이해하시고 넘어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문법을 다 회화와 문법을 종합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당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강의는요. 문법 위주로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문법을 정리하는 강의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불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워서 따라가시지 못하실 거고요. 그런 분들은 입문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편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입문 과정과 지금 문법 과정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입문 과정과 안 겹치면서 그래도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법들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법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몇 강의 안으로 그것을 포함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문법을 알기 위해서는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문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지가 끝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20강까지로 정해서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순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20강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것들은 입문 과정에서 들으시고 이 단계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강의가 20강으로도 턱없이 모자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은 관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관사는 관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관사를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돌려보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강의에 제가 명사의 성수가 있다는 거, 불어의 명사의 성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 관사는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다른 것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니까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으시고요.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어의 관사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영어처럼 부정관사, 정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관사가 있습니다. 자, 부분관사도 영어에 있죠. 썸 같은 약간의 무엇 하는 부분관사가 있는데요. 자, 영어와 다른 점은 불어는 성이 다른 명사들이 있죠. 자, 명사에 모두 성이 따라다니죠. 고유명사만 빼고는요. 자, 고유명사라면 사람 이름이나 도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명사의 경우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남성 명사, 여성 명사를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외우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배우시면서 그 머릿속에 익히셔서 이것은 남성 명사, 이것은 여성 명사 이런 거 익혀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명사의 성에 따라서 관사가 바뀌겠죠. 그래서 관사의 형태는 남성형, 여성형, 복수형 이렇게 적어도 3개는 있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article indéfini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정관사죠, 말 그대로. 자, 보시겠습니다. 자, article indéfini. 자, 불어로 부정관사를 article indéfini라고 하는데요. 자, article indéfini 하면 부정관사,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관사예요. 자,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그냥 하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누구의 것, 이렇게 지정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불어에서는 항상 관사는 명사 따라가니까 적어도 3개의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윈, 네.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자, 일단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article défini. 자, article défini 하면 정관사죠. 아까 indéfini와 défini. 그래서 정관사 정해진 거예요. 어떤 특정한 물건을 지칭할 때 붙이는 관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le, la, les. 자,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 제가 3가지 오늘 소개해드린다고 그랬는데요. 관사, 부분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article, partitif. 자,
부분의 이런 형용사거든요. 자, 부분 관사예요. 부분만을 나타내는 거죠.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명사나 액체 같은 것 얘기할 때 무엇 약간의 무엇 이렇게 표현할 때 붙이는 관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때로는 추상명사에 붙여서 추상명사를 표현할 때 부분 관사를 붙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article partitif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du, de la, 네. 자, 일단 이렇게 써놓고 처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article indefinite 부정관사는요, 특정하지 않은 물건을 지칭할 때 그 명사 앞에 붙이는 관사가 되겠고요. 자, 형태는 남성형, 여성형, 복수순으로 썼거든요. 자, 남성형은 a, 여성형은 win, 복수형은 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관사는 어떤 특정한 물건을 지칭할 때 그 명사 앞에 붙이는 관사인데요. 자, 형태가 남성, 여성, 복수순, 르, 라, 레를 붙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만약에 남성 명사에는 르를 붙여야 되는데 만약에 남성 명사이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면요. 자, 그럴 때는 르를 붙이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아미. 자, 친구라는 뜻인데요. 남성형이에요. 자, 여성형, 여자친구를 얘기할 때는 여기다 을을 더 붙여주셔야 되죠. 자, 보통 불어에서는요, 형용사를 만들 때, 자, 명사를 만들 때요. 자, 여성 명사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끝에 을을 붙여주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뭐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인 경우에는 남성형에 을을 붙여주면 여성형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거는 남성형이죠. 자, 남성형일 때 르를 붙여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르, 아미 했더니 모음 이렇게 왔죠? 자, 모음과 모음이 오는 것을 불어에서는 싫어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이 뒤에 모음이 아니라 이 앞에 모음을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아포스트로프를 해주죠. 자, 그래서 읽을 때도 라미. 자, 이거를 불어에서 모음 축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라미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성일 경우에도 여성인데 라를 붙여야 되는데 자, 모음이죠. 자, 똑같이 라미 똑같이 축약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가 뒤에 올 때는요. 그 관사는 르든 라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L 아포스트로프로 축약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요거 가로로 할게요. 남성형, 여성형, 그 다음에 뭐 축약형이고 그 다음에 복수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관사도 마찬가지. 자, 부분관사도 남성형, 여성형, 복수형이 있겠죠. 자, 명사에 따라서 뒤에 남성형이 오면 뒤, 여성형이 오면 들라, 그 다음에 복수형이 오면 네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두시고요. 지금 설명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예문 좀 적어드릴게요. 자, 다 지우고요. 첫 번째, 윈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거기 적힌 거 보세요. Il y a un bon restaurant ici. 자, il y a un bon restaurant. 자, ici. 자, 여기서 관사 찾아보세요. 관사 여기 있죠. 자, 일리아는요. 일단 일리아라는 뜻은요. 무엇이 있다라는 수거로 외워두시면 돼요. 자, 일은 그러니까 여기서 인칭이 아니고요. 비인칭이고요. 자, 인칭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입문 과정을 들으신 분은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도 지금 일이 뭔지 다 아시겠죠? 자,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비인칭이거든요. 그래서 일리아 해서 수거처럼 외워두시면 되는데 일리아는 there is there. 그래서 무엇이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 뒤에 단수 명사가 와도 되고 복수 명사가 와도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오게 돼서 무엇이 있다라는 뜻인데, 자, 무엇이 있대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몽은 형용사고요. 레스토랑이죠, 레스토랑. 자, 레스토랑이 있는 거죠. 어디에? 자, 이씨는 여기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좋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자, 불어에서는요, 명사마다 남성형, 여성형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남성형, 여성형에 맞춰서 관사도 써줘야 되고
형용사도 써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레스토랑은 자, 레스토랑은 남성 명사입니다. 자, 남성 명사라서 이 앞에 관사를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자, 네 중에서 남성형 앙을 가져다 줬고요. 자, 형용사도 레스토랑에 맞춰서 남성형으로 일치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자, 봉, 좋은 이런 형용사의 남성형은 봉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여기 여성 명사가 왔다면 여기도 본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사도 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메송 같은 게 오면, 자, 메송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자, 집이라는 뜻에서 여성 명사인데요. 자, 여성 명사기 때문에 자, 관사도 여성형 윈느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몬느 형용사도 여성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봉, 몬느. 자, 제가 문법 강의에서 지금 형용사 일치는 뺐는데요. 자, 입문과정 보시면 아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정리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여성형 형용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형의 여성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으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요. 자, 봉, 몬느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n을 하나 더 붙여요. 왜냐하면 on 이렇게 되면 비음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비음을 없애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n을 붙여서 비음을 못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몬느 이렇게 되고 n이 두 개라도 n 발음 하나로 생각하시고 발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 하나에 관사와 형용사를 다 일치를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어떤 여기에 그냥 레스토랑 하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중국 음식점이든 한국 음식점이든 상관없이 레스토랑이 하나 있다고 해서, 자, 정해지지 않은, 특정하지 않은, 명사 앞에 붙여줄 거죠. 자, 그리고 거기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Nous avons une maison 이렇게 써있죠? 자,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maison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엉을 쓰시면 틀리고 항상 명사에 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관사는 명사의 성질에 따라서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느를 붙였죠. 엉이 아니라 윈 메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문이요. Les touristes regardent la tour Eiffel. 자, 세 번째 문장 가기 전에 자, 두 번째 문장에서 Nous avons une maison에서 Nous avons. 자, avons은 무슨 동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 avons은요. 자, Nous avons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 무슨 동사일까요?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자, avoir 동사예요. 자, 불어에는요, 동사가 원형이 먼저 있고요. 인칭에 따라서 다 인칭 변화를 해주셔야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문장 안에서의 형태와 동사 원형은 다른 형태죠. 자, 동사 원형은 avoir 동사고요.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해서 영어의 have 동사랑 같은 뜻이 되고요. 영어의 have 동사처럼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완료 시제를 사용할 때 조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avoir 동사죠. 자,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자, 그래서 인칭 변화를 시키면 nous avons 이렇게 되겠죠. 자, j'ai, tu as, il a, nous avons, vous avez, ils ont. 자, 여러분들이 avoir 동사 찾으셔서 정리해 주세요. 자, 동사 변화입니다. nous avons une maison 하면 우리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집인지는 상관없고 집이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부정관사 썼다는 거, 여성형 썼죠? 자, 마지막 문장. Les touristes regardent la tour Eiffel. 자, tourist는 여행객이란 뜻이고요. 지금 여기서 복수형으로 써 있기 때문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성형, 여성형 다 아니고 복수형을 쓰셔야죠. 자, 이 복수형은 남성, 여성 전부 다 똑같은 형태예요. 남성 명사의 복수도 대, 여성 명사의 복수도 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les touristes 하면 복수니까 대를 붙여줬죠. 윈느도 아니고 un도 아니고요. 그래서 les touristes, 자, 여기가 주어고 regarde, 자, 이 동사는 쳐다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군 동사예요. 자, 일군 동사가 어떤 거였죠? 규칙 동사였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그것도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regarde 동사는 동사 원형이 er로 끝났어요. 자, er로 끝났기 때문에 er로 끝나는 동사 원형이 er로 끝나는 모든 동사를 일군 동사라고 하고요. 그 일군 동사는 항상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regarde 동사는
바라보다 이런 동사를 해서 규칙적으로 변하는데, 자, 지금 내 touriste는 3인칭 복수죠? 자, 3인칭 복수의 어미는 항상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은때가 붙어요. 그래서 지금 regarde 이렇게 붙은 거죠. 그 다음에 la tour Eiffel 하면 에펠탑이죠. 자, 여행객들이, 에펠탑을 쳐다봅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뒤에서는 La Tour Eiffel의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를 썼어요. 자, 정관사 아까 뭐라 그랬죠? 특정한 물건을 지칭할 때 붙이는 관사라고 그랬는데, 자, 관사의 형태가 어땠나요? Le, la, le였어요. 자, Tour Eiffel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물건이죠. 자, 그래서 Tour Eiffel이라는 특별한 그 물건의 앞에 붙는 관사는 정관사여야 되고요. 자, 여기서 tour, 탑이라는 tour 명사가요,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le, la, le 중에서 la를 붙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관사로 넘어가서요. 정관사에는 le, la, le가 있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je présente l'ami de Philippe 이렇게 나와 있죠. 자, je présente l'ami de Philippe 하면요. 자, présente 동사도 er로 끝나는 뭐라 그랬죠? 일군 동사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je présente l'ami de Philippe에서 자, l'ami 친구죠. de는 영어의 of 무엇무엇의 무엇무엇 소유의 뭐 이런 뜻의 전치사가 되겠고요. 자, 뒤에는 고유명사 필립 사람 이름이 왔죠. 자, 필립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단수죠. 나는 소개합니다. 프레정때 동사는 일군 동사로 소개하다라는 동사고요. 그리고 l'ami de Philippe 하면 필립의 친구가 되겠죠. 자, l'ami de Philippe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l'ami. 이거는 아까 금방 얘기했죠? 남성 명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성 명사인데 그러면 사실은 르를 붙였어야 되는데, 자, 모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가 오거나 아니면 아쉬로 시작하는 거. 자, 아쉬는요, 무마쉬, 유마쉬가 있는데요. 자, 아쉬는 불어에서는 단어 사이에 끼어 있으면 전혀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옴므. 자, 남자라는 단어인데요. 남성 명사겠죠? 남자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옴무인데 여기서 아쉬로 시작하면 없다고 생각하시고 발음 안 하시고 옴무로 읽으시면 되고요. 자, 이 아쉬에는 무마쉬와 유마쉬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장 안에서 볼 때는 이것이 무마쉬인지 유마쉬인지 아무도 구별을 못해요. 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전을 찾으시면 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무마쉬고요. 이렇게 십자 표시가 있으면 유마쉬죠. 자, 옴무라는 단어는 무마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전을 찾으면 아무것도 안 붙어 있겠죠? 자, 이렇게 무마쉬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무마쉬던 유마쉬던 똑같이 발음은 안 나지만 무마쉬는 모음으로 취급을 해달라는 거고 유마쉬는 자음으로 취급을 해달라는 거라서, 자, 모음일 때는 축약도 되고 또 만약에 복수일 때는요. les amis 했을 때, 자, 복수일 때는 레를 붙이죠. 자,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왔을 때는 리에종이라고 하는 연음을 해줘요. 그래서 레 아미가 아니라 레 자미가 되겠죠. 그래서 레 자미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무마쉬니까 모음으로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약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얘가 복수가 됐을 때는 les hommes 해서 이렇게 연음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미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또 무마쉬로 시작하는 단어가 왔을 때 남성이든 여성 명사든 상관없어요. 정관사일 때는 르나 라, 남성 여성 아무거나 다 이렇게 L 아포스트로프로 축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잘 틀리거든요. 그래서 르 아미라고 쓰시면 안 되고 라미라고 쓰셔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 단수면 롬무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복수면 les hommes 하신 다음에 연음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철자에서는 주의하실 거 없고요. 발음에서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르 아미가 아니라 라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치사라고 그랬죠. 필립의 친구예요. 자, 아무 친구나가 아니라 필립이라는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준 거죠. 그죠? 제가 한 친구를 알아요 할 때는 부정관사를 쓰면 되겠죠.
자, 나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나미. 아무 친구나 하나면, 그죠? 자, 그리고 연음해 주셔야 되죠. 나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필립이라는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줬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L 아포스트로프로 축약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문장. C'est la sœur de Sophie. 자, 여긴 그냥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드는 똑같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무엇의 라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쎄는 자, 스, 에 이게 합쳐진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불어에서는 모음이 이렇게 오는 거 싫어해서 자, 어떻게 하라고요? 모음 축약을 해야 되는데 뒤에 모음이 아니라 앞에 모음을 없애시고 아포스트로프 달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쎄, 그죠? 쎄. 누구누구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쓰는 대명사고요. 중성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에는 비동사예요. 에트르 동사예요. 자, 에트르 동사도 여러분이 꼭 찾으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아부아가 동사와 함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동사가 되겠죠. 입문 과정에 에트르 동사와 아부아가 동사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에트르 동사는 비동사인데요. Je suis, tu es, il est, nous sommes, vous êtes, ils sont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il est 에로 변해서 축약됐어요. 쎄. 그럼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사람과 사물에 다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est la sœur de Sophie 하면 소피의 sœur. 자, sœur가 뭘까요? sœur는 누이예요. 자, 뭐 여동생이든 언니든 누나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소피의 누이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소피라는 사람의 누이이기 때문에 그냥 부정관사를 붙이시면 안 되고요. 정관사를 꼭 붙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sœur는 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여성 명사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la sœur de Sophie. 자, 여성형 라를 붙여주게 된 거죠. 자, sœur 발음도 주의하세요. sœur. 좀 어려운데요. 이 발음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정관사, 정관사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그죠? 좀 정리하시라고 질문들을 적어놨는데요. 자, 한번 해보세요. 같이. 자, 첫 번째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요? Voici 괄호 넣으시고 adresse de mon dentiste. 자, 단어는 몰라도 자, 일단은 아드레스가 명사겠죠? 자, 아드레스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아야지 그 앞에 관사를 넣으시겠죠. 자, 여기서 원하는 관사가 부정관사인지 정관사인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드레스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일 것 같으세요? 남성일 것 같으세요? 자, 일단 아드레스는 여성입니다. 자, 이렇게 으로 끝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요. 일반적으로 여성 명사가 되고요. 아드레스는 주소라는 뜻의 여성 명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몽덩티스트는 뭐냐면요. 몽은 소유 형용사예요. 나의 덩티스트 하면 치과 의사거든요. 자, 내 치과 의사의 주소겠죠. 자, 부아시 하면 여기 있어요 라는 뜻이 되고요. 부아시 다음에 동사가 아무것도 없어도 문장이 이렇게 돼요. 부아시 안에 주어와 동사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아시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의 주소가 있어요 할 때는 여기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라드레스. 왜냐하면 그냥 아드레스가 아니라 자기 치과 의사, 그죠? 그 치과 의사 한 명이니까요. 그 치과 의사의 주소니까 정관사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정관사 넣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아드레스도 아미처럼 모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드레스. 자, 여성이라고 했고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어요.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쓰셔야죠. 그래서 라드레스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l doit passer chez pharmacien pour acheter médicaments. 여기 조금 어려운데요. 자, 단어 뜻을 모르시지만 일단은 단어 뜻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 pharmacien 하면 남성일지 여성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 다음에
괄호가 두 개인데 맨 마지막에 메디카몽 앞에 붙을 것은 남성 관사일까요? 여성 관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파르마시앙 약사라는 뜻인데요. 파르마시앙도 남성 명사고요. 뒤에 메디카몽이라고 붙은 거, 자, 메디카몽 하면 약이라는 뜻의 남성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자, 메디카몽 이렇게 M-E-N-T, 그죠? M-E-N-T 이렇게 붙은 명사들은요, 보통 거의 다 남성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il doit passer 하면 doit, 자, doit, il은 그는 이고 doit는 devoir 동사예요. devoir 동사라는 거 알아두세요. devoir 동사를 한번 사전에서 찾으셔서 정리해 두세요. devoir는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passer 하면 지나가는 거죠. 자, 지나가야 된대요. 어디로? 쉐 하면 전치사로 어디 집에라는 뜻인데요. 자, 쉐 파르마시앙. 파르마시앙 뭐라 그랬죠? 약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약산의 지배. 자, 약산의 지배니까 어딜까요? 약국이에요. 자, 약국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국이란 단어가 따로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약산의 지배라는 표현으로 약국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약국에라고 표현을 하실 때에는 정관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남성 명사라고 했으니까 chez le pharmacien. 자, chez le médecin 하면 의사네 집에, 이래서 병원에란 뜻이 되거든요. 자, 이런 수거에서는 정관사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약산의 집에, 약국에라는 뜻으로 정관사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자, 뒤에는 pour acheter 하면 pour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라는 전치사고요. acheter는, 자,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올 때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이 왔어요. 자, acheter라는 원형이 왔는데 er가 붙으면 일군 동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일군 동사 그리고 원형이 왔죠. 메디카몽은 약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약은 여기다가 관사, 남성이니까 남성 관사를 넣어야 되는데, 자, 정관사를 넣을까요? 부정관사를 넣을까요? 약은 일정치 않아요. 무슨 약인지 몰라요. 수많은 약들 중에 하나를 사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부정관사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chez le pharmacien, le 정관사 넣으시고 뒤에는 un médicament 해서 부정관사, 남성형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나머지 지금 부분관사, 지금 예문이라기보다 부분관사 한번 붙여보는 연습해 볼게요. 자, 부분관사는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어디다 쓰냐면요, 먹을 거, 그죠? 자, 음식 얘기할 때 어디 초대받아서 얘기할 때 빵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또 주스 좀 주세요, 커피 좀 주세요 할 때 붙이시면 되는데요. 자, 뒤에 단어들, 그 음식의 단어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분관사 뭐뭐 있다고 그랬나요? 자, 부분관사가 du, de la, de 이 중에서 골라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rticle partitif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카페는 커피죠? 커피는 남성 명사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성형 붙이시면 돼요. du café. 자, du café 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샐러드. 자, 샐러드는 샐러드예요. 샐러드. 자, 샐러드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de la salade. 샐러드 좀 주세요 하실 때 de la salade 붙여야 되죠. du salade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얘는 여성 명사, 얘는 남성 명사니까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오. 자, 오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자, 발음 잠깐 복습할까요? 으가 오면요, 오 발음 난다고 했어요. 수학 공식처럼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데, 자, 오라는 단어는 물이라는 단어예요. 자,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액체 같은 거 셀 수 없으니까, 자, 물 좀 주세요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는 원래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니까 이걸 붙여야겠죠? 드라. 자, 드라 붙였더니 어떻게 됐나요? 모음으로 시작하고 모음이 있네요. 자, 이거 싫어한다 그랬어요? 앞에 지우고 이렇게 아포스트로프.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겠죠. 정관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은 물 좀 주세요 하실 때는 늘로 이렇게 읽으시고 축약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거기 써 있는 대로 뭐 프로마주 같은 건 치즈인데 남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du fromage, 그 다음 de la tarte,
du gâteau, de l'eau, du vin, du jus d'orange. 자,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에 따라서 지금 부분관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오늘은 관사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사 이런 것들, 불어의 관사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어떤 때 정관사를 쓰고 어떤 때 부정관사를 쓰고 그리고 부분관사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성명사인지 여성명사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많은 단어를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꺼번에 다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틀리면서 복습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문법을 마스터하고 싶으시면요. 한 강 끝날 때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 외우시진 않더라도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따라와 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Merci beaucoup. Au revoir.